자, 고전소설에서는 이번에는 선생님은 염정소설, 연애소설 예상합니다. 뭐, 패턴으로 보면, 염정소설, 내지는 연애소설이 한번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1순위 염정소설 예상한 게, 일단은 2011년 수능에 나왔던 운영전입니다. 소특에 나와 있는 작품이고, 운영전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수능에 나왔을 때, 특으로 인한 위기 장면이 나왔거든. 그러니까 내화만 나왔어. 전체적으로는 액자식 구성이고, 외화와 내화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번에는 일단 수특 지문 자체가 그 앞부분이거든. 앞부분에서 일단 운영이 그 앞부분 줄거리는 뭐 외화 이야기, 유영이라는 등장 인물이 아, 안평대군의 궁궐터에서 술 먹다가 잠이 들고 거기 꿈속에서 운영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고, 거기에서 이제 운영이가 의심받으면서 안평대군한테 거짓말하고 김진사하고 사랑을 이어가는 장면 나오는데, 어쨌든 제가 예상한 만약에 운영전이 나온다면 일단은 외화에서 내화로 넘어가는 부분에서의 시점 변화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고전 소설에서 시점 변화가 있는 부분은 상당히 드물다. 그래서 차라리 앞부분에 중략 줄거리로 되어 있는, 즉 앞부분의 줄거리 요약해 놓은 부분이 본문에 배치되고 중략되고 그 다음에 내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시점 변화를 물어볼 수도 있다. 왜? 외화에서는 전작시거든.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내화에서는 1인칭이야. 2011년 수능에서는 서술상의 특징에서 시점을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 본질적으로는 그게 1인칭이 돼야 되는데, 내화는 1인칭이 맞아야 되는데, 사실 뒤에 가면서 흐지부지해지거든. 전작시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원론대 벗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물어본 것도 같아. 이번에는 외화에서 내화로 넘어갈 때 시점 변화 양상에 주목을 해서 봐라. 운영전의 줄거리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 뭐 갈등 양상도 비교적 뚜렷하고 사랑이라는 뭐 보편적 정도 다뤘기 때문에 볼 수 있고요. 구운몽은 98년도 수능인데, 구운몽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영웅 소설이고 어떻게 보면은 연애 소설이죠. 네? 천상계에서 만났던 예쁜 여자 8명하고 소녀랑 같이 지상에서 꿈을 꾸면서 인연을 이어나가잖아. 그러니까 그 인연들이 만나는 장면과 사랑을 나눈 장면은 당연히 연애 소설적인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운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번이 나왔어요. 98년도 수능, 07년 6월, 14년 6월. 음. 앞에 작년에 나왔던 최고운전이라든지 뭐 이용학의 그리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딱 한 번 수능에 나왔던 작품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많이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구운몽이 그만큼 우리나라 문학사에 차지하는 위치도 크고, 그리고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소설의 종류 자체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해봐라. 줄거리 구조는 다 알고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 뭐 수경낭자도 유명하죠. 매월이다, 매월이다, 매월이다 해가지고 너무 수경이를 사랑했던 백성군 때문에 수경이가 바람핀 걸로 몰리고 결국에는 자신의 억울함 때문에 자결을 하고 다시 마지막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천상계, 지상계, 응? 이런 이원론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해서 펼쳐지는 일종의 연애 소설을 볼 수 있고, 또 이제 뭐 전생, 그죠? 그리고 현생, 전생에 죄를 지어서 인간계로 내려오고, 뭐 이런 구조도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패턴이라서 줄거리 구조에서 명확하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1순위 항상 소설은 전체 줄거리 구조를 이해하고 갈등 관계 정리를 해야 되고, 고전 소설이야 시점 같은 경우에는 크게 지장이 없죠. 전집 작가 시점 많고, 뭐 편집자적 논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전체를 다 읽어보지 않는 한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알 수는 없는 거니까, 쏘냐, 리오, 느냐, 는가와 같은, 오케이? 의문형, 서리법적인 측면 잘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순위에서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거는 좀 한번 뽑아왔습니다.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끝낼 겁니다. 매화전, 요것도 염정소설입니다. 매화라는 그 남장으로 살아가게 되는 여주인공. 예, 그래서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매화전도 나름대로의 갈등 관계가 뚜렷하고요. 낯선 작품이긴 하지만 연애 소설이기 때문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예, 매화전, 염정소설 들어가고요. 그리고 옥조호연이라는 작품은 여성 영웅 소설인데요. 사실은 이 작품도 가족사 소설로도 볼 수 있고, 또 세 명의 자매가 세 명의 그 형제와 만나고 결혼하는 장면에서는 또 연애 소설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여기서 뚜렷한 갈등은 잡히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이 소설의 최대 약점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토공전은 토끼전 알죠? 그래서 이거는 풍자 소설로서 한번 넣어봤고요. 홍겨울전은 제가 알기로는 보기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 영웅 소설 한번 찍어봤습니다. 선생님이 요거는 많이 넣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염정 소설로 줄여서 집약한 거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보면 정말 몇 작품 안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1순위 기출작품부터 정리를 하시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현대소설 곧바로 가죠. 많지 않으니까. 현대소설은 일제강점기 작품 예상합니다. 사실은 선생님이 2020년도에 찍었던 그러니까 2019년이겠네요. 19년도에 이제 20년도 작품 찍었을 때 선생님은 전후 소설을 예상해서 거기에서 정리한 게 자전거 도둑이었어요. 그때 정리한 거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거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전후 소설 예상으로 해서 작가가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일제강점기 예상을 하고 집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후 소설 나오고 작년에는 선생님이 서영은의 사막 건너는 방법은 사실 예상 못했어요. 그건 베트남전이거든요. 전쟁을 2번 낸 것도 좀 그랬고 뒤통수 친 거죠. 거기다 베트남전까지 70년대까지 가서 야 이건 좀 드물다. 많이 내려온 거구나. 그러면 이번에 일제강점기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순위는 일제강점기 작가로 꾸려봤는데 일단 염상섭의 만세전 주목하시고 그죠? 그리고 1인칭 주인공 시점 이상의 날개. 만세전 같은 경우에는 3.1 만세운동 펼치기 전에 창작이 됐기 때문에 만세전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 원래는 그 묘지였죠, 묘지. 그래서 일제강점기 그 비참한 조선의 현실을 지식인의 입장에서 비판한 것. 전체적으로 여로형 구조. 일본, 그 다음에 부산역에 내려서 기차 타고 서울, 그리고 아내의 죽음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는. 뚜렷한 한계는 있죠. 비판만 해요. 대안은 없어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그 굉장히 굴종적이고 비굴하게 살아가는 조선의 암담한 현실, 그리고 거기서 느끼는 나의 불안감, 이런 것들이 묘사가 돼 있고, 그리고 굉장히 봉건적 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조선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 특히 그 아내의 죽음에서 한약만을 고집하고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에 대한 비판. 그래서 그 앞부분은 잘 나왔는데 뒤에 그 아내의 죽음에 관한 얘기는 안 나왔거든요. 그거에도 한번 주목해 볼 만하다. 이상의 날개는 다 알 겁니다. 방이라는 나의 내면의 공간. 그런데 거기에 아내가 껴있는 거예요. 문학적으로 해석을 제가 해보면 이 아내와의 갈등은 이 소설에서 외적 갈등 양상에서 뚜렷하게 잡아낼 수 있고 아내가 술집 여자인데 거기에 빌붙어 사는 나는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이죠. 이 방이라는 공간에서 아내의 방을 거쳐서 내 방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내가 불편할 수밖에 없죠. 손님을 맞이하는데. 그래서 아스피리대 수면제를 먹이고 그런 사실을 알게 된 내가 겪는 내적 갈등.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백화점으로 가죠. 밑집고시 옥상인가? 밑집고시 백화점인가? 거기 옥상에 올라가서 갑자기 거리를 바라보다 해타의 거리를 바라보다 날개야 돋아라. 다시 한번 날아보자꾸나. 맨 마지막은 자살함시 같이 끝났는데 오케이? 이상의 날개에서는 의식의 흐름 기법은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대화 자체가 굉장히 적고요. 내면 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근데 의식의 흐름 기법에만 주목하면 안 돼요. 의식의 흐름 기법을 통해 뒤에가 중요한 겁니다. 뒤에가 중요한 거예요. 정답 판별은 그걸로 가야 돼. 의식의 흐름 기법 자체를 가지고 맞다 아니다 판단하는 건 내가 볼 때는 의미 없다. 뒤에를 가지고 판단해라. 이태준의 돌다리는 2012년 수능에 나와 있던 작품인데 다 기출입니다. 기출. 1순위 밑줄 친 건 다 수능 기출이에요. 이태준의 돌다리에서 나와 있는 건 이제 근대적 가치관과 공건적 가치관. 땅을 도구로 생각하는 아들 창섭과 땅을 도구가 아니라 본질로 생각하는 아버지의 대립이 보이고. 그런데 이제 창섭이라는 인물을 나쁘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창섭이가 의사가 된 건 그리고 의사로 성공해야 다짐을 한 건 자기 여동생 창옥인가요? 창옥이가 너무 어이없게 죽은 거예요. 네. 충분히 고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의사가 됩니다. 그래서 돈 빌리러 올 때 백플래시로 역순으로 돌아가면서 자기가 의사가 된 과정이 요약적으로 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다. 이태준의 돌다리. 그리고 나 선생님 쓴 게요. 요게 이제 전후소설입니다. 전후소설.
선생님은 일제강점기 예상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래서 최인훈의 광장 수능 2회 작품입니다. 94년 1차, 06년 수능. 그럼 꽤 길죠. 94년도 1차, 2차 봤던 시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드물었다. 그러니까 94년도 1차, 2차 봤던 거를 정말로 다 기억하고 있는 애도 드물 것이고. 그래서 최인훈의 광장은 이명준이라는 주인공의 이념에 대한 추구, 그리고 이념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그의 사랑, 예? 은혜의 죽음, 그리고 그의 절망, 그 중립국으로 가는 배 안에서의 자살함시, 이런 이념의 대립으로 보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어떤 부분을 내냐에 따라서 굉장히 관념적인 서술어들도 많고 해서 되게 어렵게 느낄 수도 있지만, 본질은 순수함을 추구했던 청년이 이념의 탈을 쓴 그 허상을 직면하면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부분이다라는 것만 주목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최인훈 광장에서도 마찬가지 내적 갈등 양상에 잘 주목을 해야 될 겁니다. 만약에 나온다면. 그 평가원에만 뭐 94년 1차, 06년 수능 해가지고 2번 나왔고, 평가원에만 2번 나온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총 4번 나온 작품이죠. 이청준의 소문의 벽도 2014년 수능인데 얘도 전후소설입니다. 전짓불이라는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박준. 이 박준이 왜 트라우마를 갖게 됐는지 궁금해하면서 서술자인 나가 그 원인을 추적해 나가는 과정인데, 이청준의 소문의 벽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 전짓불로 상징되는 외적인 나에 대한 압박, 그 전쟁 시절에 갑자기 들어와 너 누구 편이야라고 물었을 때 어머니가 겪었던 그 공포와 그걸 옆에 지켜보고 있던 그 박준이란 작가의 그 억압, 그 공포가 실제로는 창작 활동을 할 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 외부에서 오는 압력. 오케이? 그리고 그 스스로도 그 트라우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창작하지 못하고 뭔가 내 내면에서부터 억압돼 있는 것. 스스로의 검열을 시도한다는 거죠. 이호철의 나상. 이것도 전후 소설이죠. 2011년도 수능. 벌거벗은 인간이라는 그 형을 상징하는 인물. 그 동생 같이 따라 울고 결국에는 형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소설. 3인칭 전작시에서 인물의 성격 따라가면서, 그리고 심리 따라가면서 읽고 전쟁의 비극이라는 것만 알아두고 전체 줄거리 보시고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일단 1순위에서는 일제강점기 작품 밑줄 친 거고요. 2순위에서는 기출작가의 낯선 작품에서 현진건의 고향 들어갑니다. 고향이라는 작품은 16점 문학교과에 실려 있고요. 그리고 액자식 구조라는 거, 그 기차를 타고 가다가 내가 실제 주인공인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왜 고향을 떠나서 중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가난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 가난 속에서 결국 아버지,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폐허가 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거기에 또 첫사랑을 만나지만 그 첫사랑 역시 고생하다가 결국에는 팍싹 늙어버리죠. 그리고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헤어졌다는 내용. 그래서 뭐 일제 강점기 시대 비참한 현실 다룬 작품이고, 최만식의 치숙은 부끄러운 아저씨란 뜻, 나라는 어리석은 서술자의 그 효과,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 왜? 친일파거든. 아저씨를 비판해.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아저씨도 사회주의 운동을 하고 나름대로 일제강점기 때 사회주의 운동을 했다는 건 단일 운동을 했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돼. 근데 단순하게 그 아저씨가 좋은 인물이고 내가 나쁜 인물이라고 하기도 뭐한 게, 아저씨의 인식 속에서는 자기 와이프예요.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고생한 아내에 대한 무시와 이런 게 있거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중 비판이라고도 하죠. 아무 역사 인식 없이 친일적인 행각, 친일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인물에 대한 비판과, 그리고 실제 생활력은 잃어버린 무기력한 지식인의 모습, 그 두 가지를 비판하는 의도라는 해석도 있어요. 최만식의 치수 따라 들어가고. 그래서 사실 작가의 의도는 원론적으로는 이 둘을 비판한 걸 수도 있고, 무조건 비판의 대상은 바로 친일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아저씨를 비판하는 나야 나. 오정의 전갈은 오정이가 원래 중국인 거리에 나와. 그래서 수능의 기초작가거든요. 수능 중국인 거리라고. 근데 이거는 전갈이라는 작품은 좀 사적인 소설 냄새가 많이 나서 글쎄 그냥 실어만 놨습니다. 그리고 김유정의 떡, 김유정 일제강점기 작가인데, 김유정이 그동안 보였던 굉장히 밝고 해악 이런 게 조금 그 가난한 현실이지만 그런 게 돋보였는데, 김유정의 떡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떡을 먹다가 죽을 뻔한 그 여자와 그 딸, 그 여자 소녀 아이와, 그리고 그 주변 어린들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마지막 아버지가 너는 그거 먹으면서
아빠 생각도 안 하고 너머 생각만 해요. 그 비난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 일제강점기 그 현실이 얼마나 가난했는지를 보여준 작품입니다. 그 삼순이는요 정말 낯선 작품입니다. 박완서의 환각의 나비는 노인들 치매 문제 다룬 작품이고 그 현기영의 순이삼촌 저는 이게 시적절하지 않나 시적절한 작품이지 않나 싶어요. 제주도 4.3 사건을 통해서 나라는 서술자가 순이삼촌은 그 여자예요 여자. 제주도 특유의 그 호칭어죠.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다 삼촌이라고 불러버립니다. 그 순이삼촌의 죽음을 추리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알게 된 그 진실. 순이삼촌은 이미 4.3 때 양민학살이야. 그냥 빨갱이라는 그 본질도 없는 거거든. 확실하지도 않은 그 빨갱이라는 이유로 이승만 정권 때 제주도 양민들을 학살했던 사건입니다. 비극적인 사건이죠. 거기에 희생자였던 순이 삼촌도 결국에는 자기 자식들을 잃었고 자기는 정말로 기적처럼 살아났지만 그 트라우마 때문에 결국에는 자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경의 순이 삼촌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역순행적 구조로 이루어지면서 순이 삼촌의 그 비극적 생애가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는 작품이거든요. 그 작품성 굉장히 좋다. 오케이? 자, 요 정도로 끝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고전소설에서는 염정소설 예상을 하고 그래도 염정소설 밖에 한 번 좀 생각해 볼 만한 건 뭐 낯선 작품에서 매화전 염정소설로 들어가니까 그렇고 옥주호연이라든지 뭐 풍자적 작품의 토공전 여성 영웅소설에서는 홍계월전 정도 작품 구조 내지는 줄거리 정도는 하고 들어가라. 현대소설은 일제강점기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후소설이 굉장히 많이 실려있기 때문에 기출작가 중심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하다. 3회나 나올까 싶어요. 전쟁 얘기 관련 작품이. 일단 이 정도로 해서 고전소설과 현대소설은 정리하겠습니다.